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구독할 전문가는 이분입니다. 공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경제인 최이배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예, 한번 그 격주 출연인데 건너뛰었더니 한 달 만에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건너뛰지 마세요. 네. 오늘은 의원님 주 전공 분야죠. 공정거래법 관련 이야기인데 예. 의원님 뭐 신나시겠지만 사실은 자기 전공 분야 막 얘기하시다 보면 다른 비전공자들은 좀 어려울 수가 알아듣기 있거든요. 어려운 말들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쉽게 오늘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어허.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네. 좀 준비를 많이 해왔고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정거래법, 그러니까 공정거래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예. 자본시장에서는 경쟁이 생명입니다. 네. 경쟁이 없어지면 그거는 이제 자본시장이 생명을 다한 거죠. 뭐 그 경쟁이 없어지는 건 뭐냐? 그게 이제 독과점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한두 개 기업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그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제 소비자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죠. 막 높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고 품질이 떨어져도 소비자는 그거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또 선택의 사야 여지 되고. 없으니까. 예.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국가가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공정거래법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독과점을 막는 경쟁을 촉진하는 그 법안의 내용이 있고 네. 또 하나 우리나라는 또 특수하게 이제 재벌이라는 굉장히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큰 기업들이 그 그룹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걸 규율하는 또 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 공정거래법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약간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막 나와서 네.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전문가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나온 뉴스가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혐의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예. 법인의 과징금을 물리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이 두 회사 한화솔루션은 한화니까 좀 짐작은 가는데 한익스프레스 예. 두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한화솔루션은요. 그 하나케미칼 근데 이제 그 하나케미칼은 그 전에 이름은 한화석유화학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석유화학 회사와 하나큐셀엔 첨단 소재라는 또 회사가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네. 이 한화큐셀엔 첨단 소재는 요즘 핫한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에 관련된 판넬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셀, 네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기를 뭐 이렇게 공급하고 또 보내주는 그런 이제 모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이제 발전 회사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까지 하는 그러니까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태양광 관련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해서 굉장히 주목받은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건 한화그룹 소속이고요. 네. 한익스프레스는 원래는 이제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물류회사였어요. 아하. 근데 이제 89년도에 한화가 지분을 다 팔았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 계열사에서 빠졌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지분을 김승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명으로. 예,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위장 계열사가인 것이 이제 들통이 났고 아하. 이거를 2009년에 김승현 회장의 누나에게 지분을 다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영애 씨인데요. 그분과 그분 아들이 51%의 지분을 확보한 회사니까 한화그룹 입장에서 보면 계열사는 아닌데 이제 이런 경우에 친족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래서 김승현 회장과 김승현 회장의 누님이 혈연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룹 계열사에선 빠져난 친족 분리된 친족 기업입니다. 아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데 예. 이게 그럼 서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두 기업 그래서 사이? 지금 그 사건의 내용은요. 예. 그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 많이 얘기 나왔던 일감 몰아주기 회사 뭐 이렇게 공정에서 규제한다고 할 때는 네.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그룹 계열사 안에 있는 안에서. 회사들끼리 어허.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해서 총수 일가가 이득을 얻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기업 간에 서로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다른 경쟁 회사들을
침해하면, 그러니까 경쟁을 침해하면 그런 경우에는 또 제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친족 기업이다 보니까 계열사가 아니니까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지원 행위라는 것으로 제재를 받은 건데요. 네. 이제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석유화학 회사니까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 운반? 물질들을 운반하는데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네. 업무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양을 이 한익스프레스라는 아하. 누님의 회사에게 물류회사에. 물량을 준 거죠. 아. 물류회사에. 그래서 이제 그걸 주면서 또 운송비도 높게 주고. 아, 비싸게. 그러니까 거래량도 거기에 막 몰아주고 운송비도 높게 주고. 또한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한익스프레스가 별로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석유화학과 여기 대리점이 서로 거래를 할 때 중간에 한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끼게 만들어 가지고 통행세를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한익스프레스가 없었다면 원래 기존의 물류 업체들이 거래를 한화하고 했겠죠. 네. 근데 익스프레스가 들어오니까 이 기업들이 배제가 되죠.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을 배제시키거나 또는 자기네가 물류를 다 못하면 하청으로 또 그 기업을 씁니다. 하청 기업으로. 아, 물량이 너무 많으면 다 감당 못하면 다른 회사를 네. 하청으로 네, 해서. 하청 기업으로 이제 그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쓰죠. 예. 그러면서 또 가격을 막 후려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윤을 남기고. 예, 자기는 이윤을 남기고,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통행세를 받아 그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통행세를 받아 먹거나 또 일을 직접 물류를 운송할 때는 자기가 물량이 감당이 안 되면 하청을 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단가를 깎는 뭐 그런 이제 부당한 가격 인하를 하고 해서 예.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차명 주식, 위장 계열사, 중소기업의 경쟁 배제, 하청화, 그다음에 부당한 가격 인하, 뭐 그다음에 물량 몰아주기, 그다음에 현장 가격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백화점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종합 세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좀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결과 공정위가 이 두 회사에 총 229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잖아요. 예, 이걸 이제 기업이 받아들이면 뭐 그대로 내면 되는데 부당하다, 난 억울하다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재판 과정에서 뒤집어지는 일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예, 그게 이제 많은데 그 이유가 아까 전에 이게 부당 지원 행위라는 그 것으로 규제를 지금 제재를 했는데 네. 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그 위법성 요건에 경쟁 제한성이라는 좀 어려운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정위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쟁 제한성은 한화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를 함으로써 한익스프레스가 이 물류 시장에서 다른 경쟁 업체들의 경쟁을 제한시키는 정도의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아, 입증 책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게 그 시장에 대한 경제력 분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다행히도 굉장히 그 공정위가 좀 자신감 있게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뭐냐면은 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을 봉쇄하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그걸 숫자로도 증명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전체적인 중소 물류 업체들에 대한 그 경쟁 기반이 침해되었다라는 것을 자기네가 확인했다라고 해서 이제 일단은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하나 입장에선 불복하고 법원에 가서 다투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조금 뭐 이 부분은 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과징금은 그렇고요. 공정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이 한화 솔루션, 네. 한화 솔루션이죠. 이 예. 법인은 또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건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고발인데 예. 어떤 혐의로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부당 지원 행위를 하게 되면은 네. 형사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법 행위자 그 부당한 지원 행위를 하게 만든 사람은 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하고 그다음에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은 이 기간에 진짜 이 불법 행위를 지시한 사람,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누구냐. 걸 따져보면 예. 결국 그
의사결정을 한 임원들이겠죠. 아하. 그래서 제가 기간을 봤더니 불법 행위가 일어난 기간을 공정위가 2008년부터 2019년까지로 잡았는데 네. 김승현 회장이 2009년부터 12년까지 이 하나석유화학 하나솔루션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충분히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법원까지 가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김승현 회장이 충분히 그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일 이제 그 기간이 아까 전에 그 김승현 회장이 대표이사 기간이 좀 짧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또 상법상 네. 사실상의 이사라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등기한 이사처럼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후에 검찰과 법원의 좀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역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사실 이러한 이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랄까 이 부당 지원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소위 공정경제 3법 가운데 하나잖아요. 예, 이게 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정경제 3법에서 이제 공정거래법 내용만 본다면 이쪽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 계열사 내의 내부 거래를 규율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는 아니거든요. 아, 이건 그렇죠. 예, 친족 분리돼서 예. 나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기업처럼 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런 친족 기업도 결국은 친족 기업으로 친족 분리를 해주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해서 이런 거래 관계가 있으면은 계열사로 계속 보고 아하. 엄한 규율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내부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거래 의존도가 높은 그 친족 기업 간에는 같은 계열사로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99년도에 워낙 재벌들의 그 숫자가 많아지면서 독립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계열을 분리시켜라는 그 재계 요구가 있어서 네. 그 당시에 여러 뭐 지분 요건이나 임원의 겸직 요건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되면 거래 요건은 있어도 거래를 하더라도 그냥 친족 분리를 인정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99년도가 그런 그 제도가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친족 기업들이 많아지고 친족 기업 간에 이런 부당 지원 행위들이 많아진 것인 거 상황에서 제대로 규율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공정거래법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좀 없습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그래서 아하. 이후에라도 좀 더 공정거래법에 대한 추가 개정 논의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 친족 기업에 대한 내부 거래에 대한 규율에 대한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공정거래법의 핵심 우리나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독과점을 막고 자유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예.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경제의 독특한 특성상 재벌이라는 예. 강력한 기업 그룹이 있다 보니까 이 기업 그룹의 어떤 부당한 행위들을 막는 부분이 공정거래법의 다른 한 축이다. 예. 그런데 이것을 그런 친족 간의 계열 분리를 해버리면 그 망을 벗어나 버리는 그렇죠. 문제가 되고 예. 99년에 그렇게 풀어줬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처럼 친족 간의 개혁 분리를 해버려서 우리는 같은 재벌그룹 아니에요라고 해버리면 실질적인 재벌 내의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지원이 버젓이 행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규율을 못하고 일반적인 기업들 간의 거래인 부당 지원 행위로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을 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되게 어려운 공정 경쟁 제한성이라는 위법 요건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 입증을 해야 하는. 입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어려움이 거죠. 다 있다.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좀 막거나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나요? 입법 말고는? 지금 근데 이게 시행령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공정위가 맘만 먹으면 이 친족 분리에 대한 기준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려서 아하. 운영을 해주면은 이런 그 친족 기업 간의 이런 부당한 지원 행위들을 규율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소관 사항이면 말씀처럼 정부 예. 콕 집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인데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민주당과 예. 또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를 가장 중요한 경제 3축으로 밀고 있는 그런 있는데, 정부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의지가 왜 없을까요? 이게 아마 이제 당연히 또 뭐 재계에서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부당한 그런 지원 행위라고 규율을 할 수 있는데 예. 그거를 굳이 또 이렇게 친족 일감 몰아주기라는 규율로 또 이렇게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 당연히 반발을 할 거고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된 16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지적을 했는데 네. 공정위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러니까 그 태도를 좀 바꾸긴 했어요. 그래서 친족 기업이어도 이 내부 거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감시를 강화하고 그 감시를 강화해서 내부 거래가 좀 지나치게 많다고 하면 친족 분리된 것을 취소는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시행령 개정은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99년도에 이전으로 돌아간 그런 엄격한 친족 분리 기준은 다시 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친족 분리된 기업들 간에는 이런 부당한 지원 행위들을 얼마든지 해도 잘 규율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허점이 생긴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좀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9011님. 김상조 실장도 거기 있지 않나요? 뭐 하고 계신지 이렇게 주셨는데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네. 상징적인 재벌 개혁 주창론자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이런 질문 오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청와대에서 좀 이런 부분에 네. 신경을 써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이배 의원님도 상당히 같이 일하셨고 같은 예. 취지의 노력들 같이 함께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비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어쨌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또 재벌이 무조건 뭐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그럼요. 경제 네. 기여받도 많고 다만 공정하게 하자, 제대로 하자, 네. 원칙대로 하자는 거니까 예. 함께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공정한 그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네, 같이 해야만이 재벌도 크고 중소기업도 크고 네, 새로운 벤처기업이나 신생기업도 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번 정부에서 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챙겨줬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구독경제 오늘은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